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과 각종 현물 등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정책 실패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북한 정권의 기생 구조로서 세외 부담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은 1974년 4월 1일 세금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이후 매년 4월 1, 2를 조세 폐지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고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공식 관행으로 세외 부담이 도입됐다. 세외 부담은 비공식 관행인 만큼 공식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민이 지방정부에 내는 비정기적 또는 반정기적 의무 부담을 의미한다.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노동력 등이 대상이다. 계절적 수요, 특별한 날이나 공휴일, 지역 프로젝트나 정책 지원 등으로 명목이 다양하다. 징수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실제 징수는 학교와 공장, 인민반장 등 지역조직이 맡아 가구당 고철 100 등으로 할당량을 분배한다. 현물이 없을 경우 부족분 만큼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주민은 사상적 각오가 투철하지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도록 해 수치심을 주거나 심지어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국가의 요구와 부담을 이기지 못해 홀로 생계를 꾸리는 북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은 세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직 생활에서 이탈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기 학교 폐쇄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 출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으로는 세외 부담이 중앙의 재정 지원을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는 국영기업이 생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세외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도 세외 부담이 과해질수록 정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세외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 부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재화를 분배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주민들의 노동력을 상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손쉬운 것과도 관련이 있다.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둘 세금도 적다 보니 아예 세금을 없애고 세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금 징수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북한의 세외 부담은 김정은 집권기에도 경제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강조하는 자력갱생 노선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세외 부담 지속은 주민 복지보다 정권 생존을 앞세우는 냉혹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현재의 약탈적 구조는 단기적으로 정권을 지탱할 수 있을 뿐 주민들이 민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세외 부담은 잔인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동자들에게 식량 대신 시멘트를 배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배급을 식량으로 주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식량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영공장 노동자의 식량 배급은 내각 양정성 산하각도, 시, 군마다 자리한 양정사업소에서 실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농업 부문도 타격을 입으면서 알곡 생산성이 하락하다 보니 국가 식량 배급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지금도 국가 식량 배급제는 작동하지 않다 보니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차원에서 식량 대신 시멘트 배급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량을 시멘트로 대신할 수 있냐는 게 문제인데요. 이러한 의무는 시장과 연결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봄철에 들어서 북한에서는 수도 건설과 지방 건설에 이어 개인 주택 건설과 보수가 한창입니다. 국가 건설기관의 시멘트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시멘트를 수요하는 개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멘트는 굳이 시장까지 팔려나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팔 수 있는 건설자재이므로 현금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장에 나가면 식량을 삽니다. 그러니 시멘트 공장 간부들이 자율성을 발휘해 노동자들에게 시멘트를 배급한 것은 시멘트를 팔아서 식량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3만여 명의 시멘트 공장 종업원 전원에게 시멘트 배급이 실행된 건 아니고요. 석회석을 구원해 시멘트를 생산하는 소성직장 노동자 200여 명에게만 주었다고 합니다. 시멘트 생산에 석회석을 비롯한 자재를 공급하는 석회석광산이나 내화물 공장 등 다른 공장에서는 시멘트 배급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직장 단위마다 생산물이 다르니까요. 소성직장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시멘트 배급을 받았다면 내화물 공장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내화벽돌을 유출해 식량을 해결하거든요.
내화벽돌 한 장에 0.2달러니까 하루 5장만 몰래 가지고 나와도 북한 돈 8,700원, 시장에서 옥수수 2킬로 반 정도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석회석 광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이 집에서 마광기를 차려놓고 석회석을 가루로 보드랍게 분쇄하는 업자가 많습니다. 이 가루를 생돌가루라고 하는데 이걸 시멘트에 섞어 팔기 때문에 시멘트를 전문으로 파는 업자에게 팔 수 있으니 식량으로 대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나 벽돌 등 돈이 되는 생산물은 근로자들이 그동안에도 암암리에 빼돌려 식량을 사왔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 시멘트를 배급으로 줬다는 건데 근로자들에게는 이게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더 손해인 겁니까?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식량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타 공장 노동자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굶어 죽지 말라고 시멘트를 주는 게 낫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분위기입니다. 식량 배급 대신 공장 생산물을 공급한 공장이 시멘트 공장 말고 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청진제철소도 식량 대신 강철을 노동자들에게 배급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식량 배급 대신 강철을 주었다는 사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은 강철 생산은 원가가 높아 판매 가격도 높은 데다 시멘트처럼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시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영공장에서 일을 시켰으면 노동의 대가로 월급과 식량을 노동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주지도 않으면서 시멘트 공장의 생산 계획만 내리 먹이니 공장 간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생산물을 조율해 시멘트 배급을 실행하면서 수도 건설과 지방 건설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시멘트 배급이 굶는 것보다 괜찮겠지만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긴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 계획으로 생산된 시멘트를 식량 대용으로 배급한 것은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합법이라면 합법입니다. 노동자들의 출근 가동을 높이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조율하여 식량 배급 대신 주고 국가건설장에 시멘트를 공급한 것으로 평가되면 자력갱생이 되는 겁니다. 단 간부들의 월권 행위로 평가된다면 비사회주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북한이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공장 생산물이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척결하라는 바람이 불면 시멘트 배급을 실행한 간부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뭉칫돈을 벌어들인 개인 돈주가 사법기관 조사에 걸려들면 아파트 건설에 시멘트를 공급한 국영공장 간부도 걸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대신 시멘트를 배급으로 주는 조치는 더 확대되기보다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 건설과 지방 건설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시멘트를 생산해 공급해야 하는 공장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출근이 중요하므로 시멘트를 식량 대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외국 근로자의 임금과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과 무엇이 다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일하고 받는 노동의 대가를 노임이라고 부르는데 남한에서는 월급 또는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의 근로자들은 월급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데 반해 북한 주민들은 월급날이라고 해도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보잘것없어서라고 합니다. 외국의 근로자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할 만큼은 버는데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에 5,000원, 즉 미화로 1달러도 못 벌기 때문에 월급날이라고 해서 별로 기쁠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출근하지 않고 8.3 생산 과제를 수행하여 직장에 돈을 바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한 만큼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근로자들은 얼마의 임금을 받게 될까요? 대부분 시장경제국가에는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여러 근로 형태가 존재합니다. 정규직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8시간씩 정해진 시간 일하며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풀타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연봉제로 돈을 받습니다. 즉 1년에 5만 달러, 10만 달러 받는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중국 회사로부터 월급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중국 연변지방의 복장회사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에 중국 회사로부터 통상 1인당 2,500위안에서 2,800위안 가량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먹고 자는 비용으로 약 800위안을 바치고
충성자금과 회사 운영비로 약 1,000위안을 바치면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700위안 1,000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북한 회사들이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 고 약속하고도 전쟁 준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해 중국 길림성 연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